안녕하세요. 행운입니다. 행운의 삶의 지혜 WO에 오늘 금요일 주말에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벌써 오늘이 54번 54번 중에 오늘 총 8번째네. 8번째 행운을 드릴까 후일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제목이 보니까 갱년기네. 갱년기 벌써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인데 한번 갱년기가 뭘까요? 갱년기는 한문으로 써보면 이 고칠 경자거든요. 고칠 경자인데 제 책에는 뭐 간호학 대사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언급을 해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봐 드린다면 이 간호학 대사전에서는 갱년기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내분비 기능 특히 난소 기능이 쇠퇴하여 자첨, 월경, 불순, 무, 배란 등 폐경과 더불어 정신적 노화 현상, 특히 발작성 흥분, 안면 홍조, 두통, 현기증, 불면증, 고혈압 등이 수반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대개 연령대는 보면 45세부터 50세 행색으로 50세 초반까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제가 후일담 형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경자가 고칠 경자잖아요. 갱년기. 그럼 무엇을 고칠까요? 그죠? 우리가 뭐 대자연에도 보면 이 고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도 이렇게 고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그 녹음이 우거지는 가을 되면 가을에서 겨울이 오면 나무 이파리가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빨갛게 변하고 이제 떨어지고 그런데 왜 빨갛게 변한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겨울에 추운 데면 밑에서 올라올 수 없으니 올라와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파리는 자꾸 떨어져 보내기 위해서 요 순간적으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차단을 하거든요. 차단하니까 물이 안 가니까 점점 색이 변하는 그런 행색이기 때문에 대자연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도 대자연도 이렇다면 사람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뭐 소년기를 지내서 성숙기 뭐 노년기라 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화가 있는 대자연은 또 다른 잉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낙엽을 만들어서 땅에 떨어뜨리지만 인생의 삶부터 해가지고 바로 변하는 게 있는다 해서 바로 어떤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변하느냐? 제일 먼저 변한 거는 이제 이 육체적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안면 홍조, 고혈압 등등은 한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드는 덤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변화가 왔으면 변화에 맞도록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으라고 또 이렇게 갱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자들 보면 뭐 40대까지는 힘이 팔팔하니까 뭐 힘이 멍청하잖아요. 그렇죠? 50대 되면 여전히 힘을 팡팡하게 쓰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갱년기는 바로 고치라고 있거든. 고치라고. 그럼 뭐를 고칠 건가? 이제까지 내가 삶을 살 때 힘으로만 살아왔다면 힘으로 사지 않아도 어떻게 지혜를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여자들도 무거운 힘도 듣고 뭔가 힘 다 들었다면 이제는 50대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 패턴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 살아라는 거죠. 지혜로. 이제까지 하나 둘 갖춰 놓았으면 그걸 갖춰놓은 지혜로서 살면 되거든. 우리가 자식들이든 주위의 사람들은 40대까지는 아름다운 미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50대 넘어가면 이제 아름다움도 점점 없어질 거고 또 힘도 딸리면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몸이 변화오면 이제 힘으로만 어떤 그때 아름다움만 믿고 생활하지 말고 지혜로서 생활을 이제까지 50대 정도 가면 많은 지혜를 닦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지혜롭고서도 다르게 삶을 살으라고 해야지 그렇게 삶을 살지 않냐고 이제까지 힘으로 계속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물고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못 들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 그렇죠?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이 짜증 나면 뭐 화병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 자꾸 화병하고 뭐 안면 홍조 등등 오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몸은 이미 변화가 있는데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에도 어떻게 하면 제 책에도 이제는 힘으로만 이제 또 미로만 어떤 세상을 대하고 접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지혜롭게 삶을 살고 지혜롭게 대면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60대 저를 키웠던 부모 세대를 보면 제가 우리 부모님도 과연 그 갱년기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제가 보면 뭐 6.25 세대 이후에 성장해 왔기 때문에 참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이 어느 정도 부에 갖춰졌다 갱년기 우울증 온다 그런 거 보면 뭐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어른들을 보면 이 어떻게 하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기 때문에 배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60대까지 그 힘들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끝까지 일을.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하다도 보면 특히 또 여자들을 보면 이제 50대 초반 되면 자식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고 남편도 바깥에 일을 하다 보면 집안에 안 늦게 들어오고 또 자식들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가다 보면 재학기 하려다 보면 여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외톨이가 되잖아요. 외톨이.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하나 둘 없고 또 계속 힘을 밀어붙이니까 또 화딱지도 나고 우울증도 오고 오르지 않겠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할 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이 우울증 등등을 극복하려면 특히 본인의 일을 계속 찾아라. 그죠? 본인의 일을 찾아봐야죠.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우울증이 있으면 일어나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어디에 나간다든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울증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뭐 꼭 돈 벌라는 건 아니고 돈 벌라는 게 내가 이제까지 40, 50대까지 50대까지 내가 그동안 지혜를 갖춰놓으면 이는 거기에 맞는든지 뭐든지 봉사활동이든지 눈 뜨면 할 일이 오늘 뭐가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우울증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심한 우울증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해가 우리 일출 시간인 게 있잖아요. 일출 시간에 이제 일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주변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햇빛이 쫙 빼가면 이 생기가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활발하다 보면 나도 그에 맞춰서 생기가 활발하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시간 맞춰서 가변 주위의 동네나 공원이나 산책을 해가면서 그 따뜻한 햇살을 받아보면 그 햇살에 따라 생기가 일어나고 본인이 뭔가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의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통상적으로 여자가 이렇다면 남자들은 통상 뭐 갱년기라는 게 없을까요? 저도 원래 이제 60인데 남자들도 뭐 갱년기 있습니다. 그 언제든 있냐? 여자들은 신체의 나이가 그렇다면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 좀 정년 퇴직한다든지 퇴직할 때쯤 되면 우울증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 나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깥에 보면 다 변했잖아요. 그렇죠? 남은 안 변한 것 같고 또 과거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우리 직장 그렇지만 뭐 이사든지 전무든지 뭐 하고 나오면 세상 사람이 보면 이제까지 뭐 비서들이 다 챙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뭐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카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뭐 과거에 저는 좀 이상했는데 모 장군이 뭐 육군 대장까지 해 나오다가 직접 이제까지 모든 걸 다 부하직원을 챙겨주다가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도 본인이 직접 가서 해결을 했다는데 뭐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을 본인이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 속이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대화의 상대를 찾는 거죠. 그렇죠? 대화의 상대를 찾는데 대화의 상대를 찾다 보니 집에서는 계속 이제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 놀다가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 걸라니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눈을 돌리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이제까지 내 말에 답답한 그런 대화를 응대를 해주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과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는 여자는 구분하고 살기 이제 이 만나다 보니 뭐 집안의 입장에서는 뭐 바람나니 뭐니 하는데 사실 바람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도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찾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갱년기, 뭐 우울증 등등 온다면 뭐 저 주변에 뭐 저희 또래 사람들 그래요. 뭐 직장 퇴직하면 그때 뭐 할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에 좋아를 하냐면 칭찬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젊은 사람이 야 너 일 잘한다 그러면 참 우쭐 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존경. 어른은 칭찬이 아니라 칭찬은 젊은 사람들이 목이고 어른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갱년기 되고 60대 지나면 크게 세 가지 분류를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 이제 특히 노인은 있고 노인을 따져보면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죽은 날짜만 기다리는 거겠죠. 노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꼰대라는 소리. 뭐 너무 뭐 그렇잖아요. 꼰대 다 알잖아요. 고집 세고 뭐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 번째는 뭐라냐면 어른이에요. 어른하고 노인 다 다르죠. 어른은 본인이 어떤 존경받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그럼 무엇을 존경받는 일이냐? 어른들은 이제 나이 많은 어떻게 하냐면 존경받는 이제까지 사회 직장하면서 이거 많이 갖추어 넣었잖아요. 뭐 농업이든 업이든 자기가 종사한 직장에 보면 뭐 어떤 일이든 이제 뭐 한 60까지 해오다 보면 그 부분에 이제 도사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어른이고 바로 존경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사람 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저처럼 이렇게 편안스럽게 어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분야에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수하는 것들이 진정한 가르침이지 않냐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 뭐 장 담는 방법을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장을 팔 거냐 묻기를. 근데 난 팔지 않는다. 그럼 왜 자꾸 이 영상을 올리냐고. 그래서 저는 저는 제 장을 담는 방법이 이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눔의 차원에서 한번 이거 올리는 거지 절대 제 자랑으로 해서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댓글 남겼는데 또 어떤 부분은 제 의견에 참 좋아요로도 또 의견을 표시해 준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 고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절대 노인이라든지 꼰대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어른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어른은 바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받는 일은 뭐냐면 바로 가르칠 일이다. 전달하는 거다. 나의 지식을 나누는 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과거에는 힘으로 미로 만약에 세상을 대했다면
이제는 그렇지만 그게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으면 그 뜻대로 하면 계속 안 되면 결국 나한테 화병이고 우울증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바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 이제까지 내가 딱 본 것으로서 지혜로운 일을 하면 절대 이 살면 우울증도 안 오고 갱년기를 잘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우울증 갑작스럽게 온다 그러면 이 미리 가정 식구들한테 말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요즘부터 내가 이렇게 몸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화딱지가 나고 열이 많이 오는다. 이제 너희들 이해를 하라. 그래야 주변인들도 무슨 얘기하면 뭐 우리 엄마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자 받아들이자 해야지. 갑작스럽게 자식들한테도 이제까지 잘 해와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열 오른다 해가지고 이상적 행동하면 또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해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는 내가 또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갖추면서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약 한 3년 동안만 이제 지나가다 보면 3년 지나면 뭔가 변하게 내한테 변화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도 그냥 길가에 버리면 이거 뭐 일종의 그름되고 슬립밖에 안 되지만 그걸 잘 주워서 책갈풀에 이쁘게 잘 하면 그 참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그 경쟁 시절 때 잘 갖고 놓으면 그 후반에 살면 노인 꼰대가 아니라 어른의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경쟁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